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응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TSMC가 일본에 신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일본에서도 이 소식을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TSMC가 일본에 8조 이상의 큰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왜 일본에 지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TSMC는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나요? 그쵸? 중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는 애리조나에 짓기로 했고요. 이번에 일본에 짓기로 하면서 일본이 세 번째 해외 생산 시설이 된 것이죠. 일본 공장은 2024년까지 짓기로 하였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본을 택한 게 절대 아니겠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확실한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겠죠. 일본 애들이 우리 파운드리 반도체 너무 필요하니까 TSMC 너네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좀 지어서 반도체를 좀 만들어 줘 라고 TSMC에다가 부탁을 한 것이죠. 여기에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TSMC야 돈을 두둑히 줄 테니까 일본에 공장 좀 세워서 반도체 좀 잘 공급해 줘 라고 한 것이죠.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전 세계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쵸? 일본 자동차는 전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일본 현지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어서 일본의 생산 공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대만과 일본의 서로 간에 오랜 IT 협력과 국가 간의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다는 것이겠죠. 그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경쟁자인 한국을 이기고 싶어하는 의지도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겠죠. 한국과 묘한 관계에 있는 이 두 나라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을 이번에 이기겠다라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게다가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에 대응하는 안보적 차원에서의 협력도 이번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지배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중국이 대만의 본토를 먹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TSMC의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어라고 한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만을 먹게 되면 TSMC의 반도체를 그냥 먹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아주 땡큐겠죠. 이런 중국의 야망을 미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이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적별 자동차 판매 비중 순위는 유럽이 31%로 1위고요. 일본이 25%로 2위, 미국이 18%로 3위, 중국이 14%로 4위,
한국은 7.5%로 5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는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현지에서의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TSMC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TSMC가 센서 분야에 강점을 가진 소니와 그리고 자동차 핵심 부품 생산 업체인 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새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고객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굳이 대만에서 만들어서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이참에 일본에다가 짓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짓는 공장도 초미세 공장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쵸? 다소 기술력이 떨어지는 22에서 28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기로 한 것도 일본 공장에서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이겠죠. 웨이 저자 TSMC 총재가 말하기를 우리의 고객과 일본 정부 모두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보면 일본에 엄청난 러브콜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일본은 대만의 개화기를 함께 했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일본과의 어느 정도의 동질감이 있어서 반일 감정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과 IT 기술의 파트너십을 맺었던 일본은 반일 감정이 덜한 대만과 훨씬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맺었었죠. 1980년대 전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이 1990년대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니까 기술 이전과 기술 제휴를 맺은 것도 다름 아닌 대만의 기업들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대만 홍하이 그룹이 100년의 역사의 일본 전자기업인 100년 역사의 일본 전자기업의 자존심인 샤프의 지분을 66%를 7조 원에 인수를 하기도 했죠. 샤프 인수에 대해서 2013년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공을 들였으나 일본 내에 반한 정서 때문에 삼성이 일부 투자에만 그쳤었죠. 하지만 홍하이의 인수는 일본 내에서 대대적으로 반긴 바가 있습니다. 구어타이밍 홍하이의 회장은 대만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삼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샤프의 첨단 기술은 삼성전자보다 우수하다며 샤프와 협력하여 삼성을 이길 것이라고 강한 반항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대만은 현재 국제적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대만의 숨통을 틔워주는 국가가 다름 아닌 미국과 일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인 국교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의 기술을 대만으로 이전했던 일본이 자국 내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만에 러브콜을 보낸 것도 이런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반도체와 기계 그리고 중화공업에서 무시하지 못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일본의 원천 기술도 TSMC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TSMC도 일본에 투자하려는 것이겠죠. 대만의 이런 공격적 투자와 그리고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의 이런 다각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앞으로 좀 더 위협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돌아가는 세계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관찰하고 있을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미국과 훨씬 더 강한 반도체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응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